2023년 가요계를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소속사와 전속 계약 및 정산 갈등 문제입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피프티가 있었습니다. 피프티의 멤버들은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 소속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 구조로 의도적인 매출에 누락은 없었으며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는, 즉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것은 외주 용역업체였던 더기버스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인데요. 의혹이 제기되자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프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8월 기각한 것입니다. 법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10월 이 항고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했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습니다. 어트랙트는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인 키나를 다시 품었습니다. 어트랙트로 복귀한 키나는 지난달 18일 데뷔 1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직접 손편지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키나를 제외한 세나, 시오, 아라는 이제 더 이상 피프티가 아닌 전 멤버에 불과합니다. 어트랙트는 세 사람에 대해 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렸습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 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개된 소장의 내용 중 어트랙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멤버들을 포함한 이들의 부모,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대표 안성일 등에게는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어트랙트이며 피고는 총 1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3인방과 그 가족들과 더불어 더기버스의 배기사, 안성일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를 보면 손해배상액을 총 130억 산정한 어트랙트가 선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전 멤버 3인에게는 각각 10억 원씩 원고 즉 어트랙트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어트랙트의 설명에 따르면 위약벌에 해당됩니다. 이 위약벌은 위약금과 살짝 다릅니다.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돈을 말합니다. 그러나 엔터업계에서는 미리 계약을 파기할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멤버들에게 얼마가 투입될지 정확히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뷔 후 앨범을 낼 때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자될지 모르기에 손해배상에 예정된 금액을 정해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프로젝트에 직접비 30억 원, 간접비 33억 원, 신규 투자액 16억 원 등 약 80억 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멤버들이 가수 활동으로 직접비 30억 원을 갚으면 정산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직접비 30억 원이 회수된 후 키나가 첫 정산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3인은 아닙니다. 키나는 자신의 일을 어트랙트에서 전부했지만 3인은 충분히 본인들의 일을 하지 않고 소속사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직접비 30억 원을 나머지 3명에게 1인분씩 나눠서 10억씩 부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약벌인데요. 위약벌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벌칙입니다.
계약, 기반에 따른 벌금을 낸다는 것인데요. 보통 위약금은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투입된 금액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정된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주면 떼기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법원에서도 임의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벌이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임의로 감액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트랙트는 이번에 130억을 청구하며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들로 인한 어트랙트의 피해가 입증이 될 만한 자료가 더 나올 것이고, 그럼 위약벌로 금액은 훨씬 더 높여서 계속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피고 입장에서는 위약금보다 위약벌이 훨씬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의 다음 내용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00억 원을 12명이 나눠서 내라는 의미입니다. 한 명이 100억 원을 전부 다 내도 되고 12명이 나눠서 100억 원을 맞춰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트랙트가 제기한 것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채무자가 각각 독립한 채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중 누구든 한 명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 역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프티 사태에 대입해보면 우선 어트랙트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그 잘못이 전 멤버 3인과 그들의 부모 6명, 더기버스 3명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트랙트가 되어 채무자 12명 중 누구든 한 명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채무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특약이나 합의가 없다면 12명이서 100억 원을 나누게 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같은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돈이 많아서 100억 원을 갚으면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갚아줬으니 나머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채무입니다. 하지만 어트랙트는 부진정 연대채무를 제기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로서 여러 사람이 각각의 독립된 채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연대 책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에게 어떤 사유가 생기더라도 변제 등의 채권 목적 달성에 대해 다른 채무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일부 또는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연대채무와는 다른 점입니다. 또한 누가 얼마를 더 갚아야 되고 덜 갚아야 되고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연대채무는 갚아야 될 돈을 똑같은 비율로 책임을 나누고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진정 연대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12명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이끈 인물이 있겠죠. 그냥 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이 일어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어트랙트에게 분쟁 상황을 일으킨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밝히겠다며 증언을 할 테니 고소해서 빼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정말 정확한 증거물을 제출한 인물의 뜻을 받아들여 어트랙트에서 고소 대상에서 3명 정도를 제외를 시켜주게 된다면 나머지 9명이 100억 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일 때보다 9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1인이 지게 될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어트랙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 어트랙트의 주장이 말도 안 되고 그렇기에 돈을 갚을 필요도 손해배상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판을 겪어온 당사자들은 어쩌면 진짜로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몇몇은 어트랙트의 합의 조건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까요? 이렇게 3인방은 소송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테지만 키나는 팬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아의 스노우맨 커버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영상에서 키나는 독특한 음색으로 시아의 곡을 멋지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게 붉은색 의상을 입고 편안한 자세로 노래를 하는 키나의 모습에 팬들은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키나의 목소리에 치유된다. 키나의 보컬은 과소평가되었다. 키나는 보컬과 재능이 뛰어난 아이돌로 그의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정말 독보적인 목소리. 지금까지 들어본 커버 중 최고. 키나의 목소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어 매력적인 보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랩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키나의 모습에 기대를 더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소송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그리고 키나의 피프티피프티는 또 어떻게 새롭게 변신할지 많은 기대하겠습니다.